아마 난다긴다 하는 여성 골퍼들 다 제끼고 제가 사실은 굉장히 잘 쳤거든요. 근데 그것 또한 또 저라는 사람의 또 어떤 상징인 것 같고, 그 다음 하필이면 제가 세 번째 별따기 네트워크였네요. 하필이면. 그래서 제가 이제 전사를 하면서 네트워크를 해야겠다고 결단을 했을 때 저희 신랑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차피 너는 반대해도 할 거잖아. 근데 너하고 평화롭게 즐겁게 살려면 그냥 같이 함께 너가 결정한 다단계를 같이 하는 게 집에 평화를 가져오겠다. 그런 얘기 속에는 사실 반은 장난 같고 반은 협박 같지만 저는 되게 감사했어요. 저를 믿어준 거니까. 근데 저 또한 반대해도 할 거고 반대 안 해도 저는 할 거였었거든요. 그렇게 제가 결단한 네트워크가 아마 아직까지 제 성에 안 차나 봐요. 성에 안 차서 아마 여러분들이 주네스를 하는 한 제가 정말 돈을 많이 벌어서 어디 해외에 날아가 있지 않는 한은 아마 저를 끝까지 모시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마 결단한 거기까지 아마 저는 능력이 있어서 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저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끝까지 저는 주네스 안에서 뭔가 이룰 때까지 이 안에서 최선을 다할 것 같고 그런 게 이제 또 저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비전 강의라고 하는데 과연 비전이라는 게 어떤 건지 충분히 다 보여주셨죠. 회사 제품 보여주셨고, 훌륭한 보상 플랜, Y주네스 안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그렇게 다들 진짜 디테일하게 다 새겨서 주네스의 비전을 얘기해 주셨고요. 또 김수현 사장님께서 성공의 8단계에 대한 본인의 목소리로 어떻게 하면 주네스에서 조금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과연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조금 잘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좀 저희 월드비전 안에 어쩌다가 조금 조회수가 높은데, 그건 이제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 그룹장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그 얘기들을 어쩌면 그냥 가장 조금 정리를 잘해서 전달을 조금 최초로 좀 하는 그런 전달자가 제가 아니었나. 그래서 오늘 또한 어떤 강의를 할지 제가 이제 예상을 하면서 사장님들이 아직까지 이제 그 정리되지 않은 그런 자료를 제가 좀 정리를 한번 해보는 그런 걸로 제가 오늘 시간을 좀 마련을 했고, 여러분들 비전이라고 하는 거,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 비전은 뭔가요?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보여야 보나요? 믿어야 보나요? 믿어야 보입니다. 그리고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는 수학적인 수치인가요? 아니면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건가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제 강의를 듣기 전까지 99%까지 끌어올렸다면 제가 그 나머지 1%에 대한 객관적인 거, 내가 전달받았던 것을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선명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강의가 오늘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비전과 확률, probability 괜찮습니까? 네. 확률이라는 건 가능성이에요. 수학에서 얘기하는 확률은 총 시도 횟수 중에서 일어난 횟수를 수학에서 얘기하는 확률인데, 이거는 수학적 확률이에요. 그러면 그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나의 노력과 나의 에너지와 나의 시간을 쏟으면 저희는 확률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런가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열심히 해서 확률을 높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어디에다가 우리는 이 노력과 에너지를 쏟아야 조금 더 그 확률이 더 올라갈 건지, 어디다가 쏟아야 내가 노력한 나의 인생과 에너지를 조금 더 밀도 있게, 조금 더 깊이 나는 보상받을 수 있는 건지, 그걸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률이라는 건 수학적 확률이 아니라 단순히 수학에서 얘기하는 경험적인 확률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노력해서 MSG를 넣어서 올릴 수가 있다는 거에 우리는 조금 더 가능성을 보고 여기 앉아 계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고요. 이거 다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를 우리가 유통의 단계에서 네트워크의 Y라고 하는데 계속 보는데 우리가 이렇게 세세하게 단어 하나하나 한번 봤었는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다시 이 도표를 보면서 과거에 총판, 도매, 소매를 넘어와서 했고, 대형 할인 유통점과
홈쇼핑, 인터넷 쇼핑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직접 온다라는 이 사실에서 여러분은 오늘의 메시지는 뭐였는지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 구간이 돈을 버는 구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대기업에 양보를 했어요. 뭔가 대단한 자본을 가지고 뭔가 대단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진 그들에게 우리는 이것을 계속 뺏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냥 썼어요. 그냥 썼는데 싸게 쓰니까 좋아. 좋은 제품을 쓰니까 좋아. 그냥 우리는 거기에 만족했어요. 한 번도 여기에 참여하겠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1920년인가요? 사람들의 소비 패턴을 보면서 사람들은 구정 광고를 통해서 내가 받는 정보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내가 그 제품을 썼을 때 최소한 나한테 조금이라도 이득이 있는 곳에 관심을 가지더라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사실 네트워크가 시작된 거 맞죠. 그래서 우리한테 이런 기회를 준다는데 돈을 쓰면서 또 벌 수 있는 구간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계속 대기업이 지금도 양보하고 있지는 않은지 기회가 우리한테 왔다잖아요. 그래서 그 기회를 알고 내가 참여하고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내가 노력을 하면 나한테 기회가 있다잖아요. 자, 4분면이에요. 수학 얘기를 좀 하면 자, 저기 1사분면은 인플로이, 나는 고용이 돼서 직장에서 일을 할 것인가. 그것도 물론 우리가 다 알고 선우사장님 아까 또 얘기하셨는데 두 번째 구간은 내가 직접 회사를 차리거나 나의 사업장을 내가 직접 운영을 할 건가. 아니면 비즈니스 오너, 소위 얘기하는 시스템 소득을 내가 벌 건가. 내가 참여하거나 내가 만들거나. 근데 사실 우리 착각하고 있었죠. 우리가 그 시스템을 사서 우리가 프랜차이징을 하면 나도 인세 소득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또한 우리는 또 대기업에 그 돈을 주고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또 우리한테 기회가 왔다잖아요. 근데 왜 자꾸 모른 척 하냐는 거죠. 할 수 있다잖아요. 돈을 벌 수 있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돈을 벌어서 결국에 인베스터 구간에 갈 수 있다잖아요. 최소한 우리는 내가 고용될 것인가 내가 할 것인가의 차이는 알아요. 고용되면 루트를 씌웠기 때문에 내가 노력한 내가 그 시간에 대해서 나는 그만큼의 가물에서 나한테 소득이 오는 것이고 내가 가지면 나한테 다 온대요.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어. 일로 넘어가고 싶어요. 넘어가면 인세소득을 벌 수 있대요. 그럼 우리는 이거는 결국에 자본이 많아야 내가 할 수 있는 거 맞죠? 진짜 운이 좋거나 정말 나한테 천운이 와서 주식과 코인에 대해서 내가 정말 성견지명이 있어서 난 성공한다고 보지 않거든요. 정말 나한테 운이 있어야 돼요. 그 기회가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시스템 사업밖에 없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알려고 했고 그렇다고 해서 그 비전을 가지고 네트워크 사업을 하고 계신데 한 번이라도 내가 시스템을 만들어 보려고 생각은 한 번은 해보셨는지 그 얘기를 오늘 선생님들과 하고 싶고요. 네, 넘어가고 싶습니다. 노동소득에서 나의 시간과 맞바꾸는 일 말고 나는 이 사다리를 건너서 결국에 나는 인세소득을 받고 싶대요. 그래서 우리는 사다리를 건너고 있는데 구멍이 뽕뽕뽕 뚫렸어요. 빠지지 않고 잘 건너가야 되고 잘 선택해야 돼요. 내가 들인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럼 어떤 안목으로 내가 네트워크 사업을 결정해야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확실하게 알아야 되니까 올바른 정보와 그 정보를 알아보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데 일반인들한테 저게 있나? 우리 과연 있나요? 그렇게 우리 똑똑하지 않거든요. 사장님도 똑똑하실지 모르겠지. 저는 그렇게 그 정보를 알아보는 안목이 저는 그다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올바른 정보를 주시는 그분을 보고 우리는 귀를 열고 들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축적된 노하우와 노력 그리고 시스템을 구축해야만이 이 사다리를 건널 수 있다고 해요. 그런 올바른 정보는 회사, 제품, 보상, 비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확인을 하셨고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바꿀 수 없다고 했잖아요. 네트워크에 성공하려고 하는데 회사, 제품, 보상을 우리가 바꿀 수 없고 타이밍도 사실 우리가 그렇게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육성 시스템, 아까 앞에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나의 축적된 노하우를 계속 키워나가서 여기서 모티베이션을 할 수 있는 그들한테만 기회가 있다라는 거. 그냥 네트워크 사업을 한다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뭘 하고 내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돈을 벌 수 있다는 거 하나, 그 메시지 오늘 저는 전달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네트워크를 오랫동안 했는데 나는 왜 돈을 못 벌었을까? 나는 왜 그 속에 있지 못했을까? 나는 왜 스폰서가 나를 보지 않았을까? 그거에 대한 불평을 많이 했었지만 내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은 한 번도 못했다는 거. 시스템을 만드는 게 무엇일까요? 그래야만이 이 사다리를 안전하게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는 인세 소득을 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오늘 이 회사 제품 보상 비전에 대한 얘기를 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육성 시스템과 맨파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두 가지의 메시지를 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계속. 자, 네트워크 마케팅의 성공 조건,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합니다. 회사, 제품, 보상.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릴 건데요. 그리고 비전을 알아보는 안목, 타이밍을 알아보는 안목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시스템을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나한테 맞는 그런 시스템, 내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맨파워, 모티베이션을 가질 수 있게 되는데, 이게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너무 강하면 나중에 나의 위치가 뭔지 모르고 누군가가 떠나고 회사가 잘못되면 나한테 남는 게 없죠. 근데 이게 너무 강하면, 개인의 힘이 너무 강하면 사실 또 균형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둘 사이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말로만 들었는데 주네스 오니까 진짜더라고요. 진짜더라고요. 저는 오늘 감사하다고 하셨는데 아까 저도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서울에서 진짜 아무도 없었거든요. 정말 아무도 없었거든요. 저는 왜 항상 타이밍이 그럴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는 왜 내가 선택한 회사 나는 자꾸 약간 늦지? 약간 이런 생각? 나는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왜 맨날 이렇게 화려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좀 없고 약간 초라하지? 그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그것 또한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닌가? 근데 주네스라는 회사를 처음부터 하나씩 확인해 갔을 때 정보는 많이 없었지만 정말 사이즈가 큰 회사고, 당당히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날아와서 울산까지 나를 만나러 와서 비전을 전달해주는 그의 아우라를 봤고요. 그리고 서울에 가서 확인했을 때 그 3명밖에 없는 주네스 사무실이었지만 그 안에 어떤 잠재력인지 잘은 모르겠는데 그냥 내가 막 닭살이 돋고 피부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등록 날짜 9월 9일인데 이렇게 1년이 다 돼가고 있어요. 정말 처음에 생각했던 거랑 사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각자의 인원이 막 되게 팀의 어떤 그 사이즈가 엄청 크진 않지만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각각의 그런 능력들이, 이 분들이 그 안에 세포가 그게 팀으로 그룹으로 정말 각 지역마다 알알이 박혀가지고 누가 깨도 못 깼는 그런 팀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저는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전달받았던 비전은 여기 안에 들어있었는데 뭐가 있냐면은 그 국장님이 이제 울산에 오셔서 저한테 전달했던 메시지 3개, 잊어버릴까 계속 올라오면서 생각했는데요. 첫 번째 제 뇌리를 스쳤던 건 제품이 좋으면 그냥 소비자고, 툭.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제품을 좋아해서 먹는 사람은 소비자였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육성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다. 근데 내가 거기에 참여할 수 있대요. 그래서 저를 계속 찾아오셨대요. 그럼 내가 뭔가 잘은 모르겠지만 주도적인 역할과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 그거는 곧 타이밍이잖아요. 타이밍은 곧 비전이고, 비전은 곧 가능성이잖아요.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 그거를 받고, 세 번째는 뭐였냐면, 보통 네트워크 경력이 30년 정도 되시면 이제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정도 되시는데요. 세대 교체를 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주고 가셨어요. 정말. 그래서 주네스란 회사가 무엇이길래 지금 육성 시스템이 필요하고 세대 교체가 필요할까? 라고 저는 또 고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고 지금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구나.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라
어떤 계획을 세워서 월드비전 그룹을 어떤 멤버들과 서울, 호남, 영남권의 이 삼각형 구도를 만든다고 했었고, 그 안에서 당신이 함께 육성 시스템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나는 리크루팅 하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자, 회사 제품, 비전, 보상. 앞에서 충분히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사실 회사에서 창립자가 가지고 있는 이력, 창립자가 시작했던 그 배경 너무나 훌륭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메시지 안에 지금도 계속 강하게 온 거는 뭐 큐마켓에서 어떤 전산 프로그램을 관리했다라는 그 자체는 사실은 저는 알고 있어요. 얼마나 경험이 중요하고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어요. 이렇게 조그만 구멍가게 수학학원에서도 제가 하는 그 주변 동네에서 제가 15년 학원을 했거든요. 그러면 15년 동안 고등학생들이 어떤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어떤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해서 대학을 갔고 어떤 논술을 준비하고 했는지 저한테 데이터가 다 있잖아요. 굉장히 강력한 거거든요. 그리고 부모들은 학생들은 그 데이터를 믿고 우리 학원을 아직도 선택하고 있더라. 그러면 그가 가진 오래된 경험과 데이터와 노하우는 누가 따라잡으려고 해도 사실은 따라잡을 수 없다는 거.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 있을 수 있으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들이 주네스를 어떤 마음으로 주네스를 창립했는지 확인하셨잖아요. 그들은 진정한 네트워크 회사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도 전 세계 보도프리로. 그게 주네스의 회사의 비전 아닌가요? 그렇죠? 네, 제품은 제가 잠깐 아까 그 사업 설명하실 때 제가 좀 찾아봤는데 게놈 프로젝트가 언제부터 있었나? 게놈 프로젝트. 인간의 유전자의 총체적인 정보잖아요. 그게 1990년도에 시작을 해서 2001년도에 어느 정도 확립이 됐다고 하고, 그리고 그 후에도 수없이 반복을 하고 그 안에 논문이 계속 밝혀지면서 게놈 프로젝트가 완성이 됐다라고 제가 정보를 찾아봤거든요. 왜 주네스는 세포 중심의 유전자를 복구하는 그런 아이템으로 처음부터 예스 시스템 항노화, 영노화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지 그런 생각을 저는 확인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완전히 베이스잖아요. 게놈 프로젝트는 인간의 그냥 가지고 있는 원천적인 정보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유전자를 복구하고 세포가 복구가 되면 이거는 트렌드에 관계없이 앞으로 그냥 무조건 이 회사의 제품은 무조건 강력하고 믿을 수밖에 없겠다. 그렇죠.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심지어 우리는 안티에이징인데 영노화라는 얘기도 주네스에는 하고 있잖아요. 제품의 비전 아닙니까? 정말 대단한 비전인 것 같아요. 네. 자, 기능성 물류, 기능성 플러스 종합 물류. 우리나라에 등록되어 있는 140개 회사는 대충 전체적으로 이 세 가지 분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아시기에 알고 있는 종합물류 A사들 이렇게 매출을 많이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바이런이 아니라 브레이크어웨이 방식이기 때문에 끝도 없이 소비자를 창출을 해가지고 그 안에 직접 추천 수단과 그 안에 산하의 라인을 독립을 시켜가지고 나의 인쇄 수당을 받는 회사잖아요. 그 회사는 매출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 회사하고 주네스하고 성질이 같나요? 같지 않잖아요. 그리고 기능성 분류, 종합 물류는 대표적인 회사는 이제 뉴스킨 같은 이런 회사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사이즈의 매출을 당연히 해야 하는 회사. 근데 본인들이 소비재라고 얘기를 하고 종합 물류라고 얘기하는데 월에 이 정도 매출이 안 되는 회사는 그 안에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제품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그럼 제품이 계속 바뀌겠네. 트렌드 따라 계속 바뀌겠네. 그럼 무슨 제품을 믿고 내가 이 회사에서 광고를 하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소비자를 내가 창출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를 던지셔야죠. 그리고 주네스는 완전한 기능성 종합 물류 회사에 해당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주네스가 하이브리드 방식의 보상 플랜을 택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자, 현재 주네스 우리나라 월 매출 10억 이제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직 10배 이상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주네스 회사입니다. 맞나요? 그래서 기능성 물류는 초반에 사업자 중심으로
집을 지어야 돼요. 그거를 이해하지 않으면 주네스 안에서 후에 내가 나한테 인세 소득을 벌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아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맞죠? 한 달에 100억에서 150억까지 끌어올려야 저희 주네스 월드비전 안에 전체 사장들한테 인세의 기회가 있어요. 월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버는 그런 사업자들의 띠가 만들어져야 저희한테 기회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주네스는 바이러니 마케팅을 베이스로 택한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사업자를 육성해서 1대부터 7대까지 정말 육성을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독립을 시키면서 그들이 각자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가장 중요한 그들의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정말 주네스 안에서 인세를 벌 수 있고 비즈니스 폼에 올라와 있는 100등 안의 소득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네. 그리고 보상. 합리적이죠. 공정하죠. 그리고 안전하고 지속적이고 확장성이 있는 주네스 보상인데 한 단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합리적이고 공정하다라는 거는 저희의 추천 수단과 사이클 바이너리에서 무한 누적, 무한 이월된다는 게 굉장히 합리적이고 누구한테나 공정해요. 한 만큼 가져가. 근데 적립해놓은 거 빼먹지 않고 안 빼갈게. 내가 만들어 놓은 권리소득을 왜 누가 맘대로 회사에서 4주 만에 합산한 거를 날리고 막 그러는가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바이너리 회사는 굉장히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 인사이드로 찼을 때 사실은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라는 것도 참고로 아셔야 돼요. 근데 그 부분에 이들은 엄청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안에 안정한 보상 구도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 사이클 수당 38,500원 조금 작잖아요. 그것도 다 이유가 있더라. 단 그게 무한 누적, 무한 이월되고 이게 글로벌로 확장이 됐을 때 아웃사이드, 인사이드 알랄이 찼을 때 정말 이게 안정적으로 확장이 돼서 저희가 사이클 수당을 받아가서 그 재원으로 매칭 수당에 네트워크 마케팅의 꽃이라고 하는 그런 매칭 수당으로 여러분들이 인세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보상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는 거를 우리 같이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를 택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게 맞다고 믿습니다. 자, 1대 추천수당 브레이크어웨이 굳이 구분을 하자면 그러니까 무한대로 능력 되는 사람 충분히 받아갈 수 있는 추천수당, 그리고 바이너리, 기본적으로 바이너리 팀 수가 기능성 분류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래서 좌우 두 개의 팀을 구축을 하지만 그룹 볼륨으로 사이클 수당을 공유받을 수 있는데 프레시아웃 안 시킨다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유니레벨 매칭 수당. 결국에 주네스가 바라보는 비즈니스 폼에서 50억의 직급자가 나오고 100억의 직급자가 나오고 정말 크라운 다이아가 됐을 때 200억, 300억도 계산할 수 있는 건 결국에 유니레벨 매칭 수당에서 오는 재원입니다. 맞죠? 이 세 가지를 절묘하게 한 거는 내가 원래 받아가야 되는 수당을 브레이크어웨이, 바이너리, 유니레벨로 쪼개서 준 게 아니에요. 이 수당이 각각의 의미가 있다는 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브레이크어웨이 보상 플랜을 택했다는 거, 그리고 비전, 그룹과 스폰서의 타이밍 기가 막힙니다 지금. 네, 그리고 함께 육성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고 제로부터 어떻게 월드비전이 성장했는지 여러분들 확인하고 계시고요. 자, 정말 어려운데 목표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네, 이 부분을 제가 경험하지 않은 역사를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역사책에, 국사책에, 세계사책에 우리가 경험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를 알면 여러분들이 주네스의 시점을 알 수 있고 주네스 월드비전 안에서 지금의 타이밍을 알 수가 있고 우리한테 기회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뭘 해야 비전과 나한테 인세 소득이 오는지 한번 생각해보자는 의미에서 과거를 통해서 우리는 현재를 알 수가 있거든요. 자, 우리나라 안에 뭐 그 전에 뭐 70년대, 80년대 브리테니커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거는 생략을 했고요. 우리나라에 91년도에 총 4개의 회사가 들어왔습니다. 아메이, 썬라이더, 미국계 회사, 에스프리, 그 다음에 JLRP는 재팬라이프. 이렇게 들어와서 굉장한
인력들이 그리고 굉장한 자본이 투자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A사의 어떤 리더가 구속되는 엄청난 사건의 이유로 무법에 있다가 95년도에 법령이 제정되면서 법적 테두리 안에 네트워크 마케팅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법적인 테두리 안에 들어있다가 약간은 위축이 되겠죠. 그 혼란의 시기를 지나고 뉴스킨이라는 회사가 블랙 마케팅을 통해 들어와서 2세대 네트워크 마케팅이 시작이 됐고요. 97년도에 기억하고 계신가요? 금을 금을 팔고 하셨나요? 네, 저희 다 기억하고 있죠. 97년도에 IMF 시기를 지나고 저는 이때를 기억하고 있어요. 허벌라이프가 들어왔고 신토부리 고려한백이라는 회사가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큰 획을 그었다는 사실은 제 기억에 없는지 모르겠지만 IMF 이후로 엄청난 좋은 여성 인력들이 시장에 쏟아졌다라는 거는 저는 알고 있어요. 저 아는 분이 태평양 총판업을 하셨었거든요. IMF가 지나고 나서 가장 돈을 많이 벌었대요. 여자들이 나와서 화장을 하고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사건 이후로 이렇게 엄청나게 우리나라에 힘들었던 이 사건 이후로 그 후에 성장했던 회사가 있었다라는 거. 그러고 나서 2002년도에 공제조합, 특수판매 공제조합, 직접판매 공제조합이라는 이제 조합이 생기게 돼요. 제가 알기로 5억이라고 알고 있는데 5억을 넣고 자 이렇게 공제조합이 있다라는 거는 지금 우리는 안전한 회사라고 해서 공제조합에 몇 번에 등록되어 있는 회사라고 우리는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올가매는 거잖아요. 35% 수당의 한계가 있고 아무래도 공제조합에 등록해야 영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또 한 번 네트워크 마케팅이 위축되는 그런 시기를 겪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는 굉장히 네트워크 마케팅이 침체돼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거기에 직격타로 2008년에 금융위기까지 있었어요. 근데 그 혼란한 시기를 지나고 그때 내실을 다지고 자기 시스템을 만들었던 사람들은 2009년, 2012년 기회가 다시 한번 왔다라는 거고 그때 점프업을 한 회사가 유니시티고 2009년에 설립된 애텀이라는 한국계 회사였어요. 그리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이제 중간에 뭔가 네트워크 마케팅이 다운됐을 때는 펀드랑 코인이 항상 있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시기를 지나고 진짜 시크릿 저는 그때 시크릿을 들었으면 했을 것 같아요. 시크릿과 유사나라는 회사가 저 혼란의 시기를 지나고 점프업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도 유사나라는 회사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매출의 7위를 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다시 한번 코인 시장이 확대가 돼서 다시 한번 네트워크 시장에 사실은 다운기가 있었는데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다시는 그 물류 마케팅은 기회가 없다. 물류는 안 된다. 물류가 왜 안 되나요? 지금 코로나가 있었어도 네트워크 시장은 5조 시장 이상을 계속 하고 있고 앞으로 3조 정도의 시장성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2019년 20년도에 PM이라는 독일계 회사가 와서 지금 현재 4위를 하고 있죠, 매출. 그리고 우리는 지금 코로나를 겪었고 코로나에 대해서 지금 안정기에 들어와 있는데 이 다음에는 어떤 회사가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큰 획을 그을 것이고 어떤 회사가 가능성이 있는지 제가 앞에 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주네스는 전 세계 1조 5천억을 넘는 엄청난 매출의 회사고요.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154개국의 영업관리를 하고 있고 88개국 보더프리가 가능한 회사예요. 그런데 한국 안에 아직 10배의 시장이 남아있고 5년 안에 우리나라 안에 해외 인구가 20% 이상 된다라는 통계치가 지금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는 아까 빼먹었네요. 제품이 기능성 물이기 때문에 회사 전체 매출의 30%를 차지하는 메이저급 제품을 가지고 있어요. 세포 중심, 유전자 중심의 제품. 저는 AMPM을 공부하면서 어쩌면 아메이의 더블X를 대체할 만한 그 시장을 뒤엎을 만한 강력한 제품이라고 저는 믿었거든요.
거기에 항산화의 기본이 되는 모나비와 미저브, 그리고 누구도 가지지 있지 않은 TA65 텔로미어 피니티 제품, 주네스는 3가지 이상의 메이저급 제품을 가지고 있어요. 트렌드에 민감한 제품이 아니잖아요.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제품을 가지고 있는 회사, 미국계 회사, 보더프리 원서버가 가능한 회사, 그리고 그 시점에 그런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다면 가능성이 있겠죠. 비전이 있다고 저희는 봐요. 그럼 우리가 함께 이 안에서 시스템을 함께 구축을 하고 월드비전 사장님들께서 함께 힘을 모아서 저희 그룹을 키우고 월 150억에 달하는 매출을 일으켰을 때 저희한테 기회가 있다라는 거 경험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렇다고 믿어요. 1년 동안 제가 봐온 거는 제가 하나씩 봤고, 그래서 저는 오늘 파트너 사장님들하고 차 타고 오면서 차 안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모르게 하고 있었어요. 시스템을 만들고 있었고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고 있었어요. 9월 달에는 어떤 강의를 해야 되고 어떻게 줌을 해야 되고 10월 달에는 무엇을 해야 되고 11월, 12월 달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왔어요. 제가 원래 그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10개월 동안 저는 그렇게 훈련을 받았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그거에 동의를 했고 그 가능성을 저는 믿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네, 주네스 월드비전 코리아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때까지 해온 거고 함께 만들어간 주네스 월드비전 안에 정말 놀라운 시스템입니다. 사장님도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 안에 월드비전 안에 많은 사장님들의 노력과 사장님들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멋있게 퇴장할게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감사합니다.